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소비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매번 소비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사람은 항상 돈이 생기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하고 공유해야지만 사람은 천천히 바뀌어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일주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평소처럼 또 쓰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단어, 렌트, 소유, 즉 어떤 걸 렌트하고 어떤 걸 소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아는 거 그 자체인데요.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소유하고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은 렌트를 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뭐죠? 자산이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소비재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감가가 진행되는 것들은 모두 렌트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을 모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소비재는 아예 안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답은 당연히 아니죠. 소비재를 소유해야 된다면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감가가 진행된 걸 사거나 또 하나는 렌트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자산을 소유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죠. 내 머릿속에서 렌트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내가 우선 보유하고 타인에게 렌트를 주겠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여러분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내가 여기저기 수동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 싹 잊어버린 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니까요. 그러나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몸뚱아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이 시간의 복리를 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자꾸 가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무언가 사건이 터져야지만 간절함이 발동되는데 그 간절함을 지금 당장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빈부격차가 외부 요인에 따라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부자들은 한번 이 자산을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요. 뭔가 계속 투자를 해서 더 나은 투자처를 찾느라 머리를 계속 쓰는데 반대로 부가 아니라 빈에 위치한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진작 포기하고 내 삶이 최고다, 지금을 누리자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 당연히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양극단은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 탓할 것도 없고요, 정부 탓할 것도 없고요, 각자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시작점이 그래서 내 집 마련인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대되는 자산을 사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행위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플러스 쪽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산을 한번 사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채를 질 수밖에 없죠. 그 부채를 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소비 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산을 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자산을 사고자 노력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서 소비가 자동으로 통제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각자 포지션에서만 생각하는 법입니다. 내가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신분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1주택자라면 1주택 갈아타기 정도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다주택자라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치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되기 전에 우선 무주택자 신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신분을 넘어서 우선 1주택자의 신분도 경험한 거잖아요. 무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막 다 팔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들어간 생각들을 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들을 걱정하는 이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에 대한 답을 각자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 다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왜 자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특히 내 집 마련, 한 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시기를 재는지 그 이유가 바로 간절함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꿈만 소비를 자꾸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만 하고 자꾸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더 악을 쓰고 자산을 사겠다고 마음 먹으시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되게 유명한 사업가인데 내 집이 없더라.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현금 흐름이 내 집을 소유함에 따라 얻는 그 효용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그 사업가들
사람들처럼 현금 흐름이 차고 넘치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렌트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아닌 분들이 우리 주변의 90%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산 소유에 집착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자꾸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생각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얘기가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포지션을 뒤로 잡으시고요. 내 소득과 생활이 지극히 평범할수록 무주택자 신분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1주택자라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방어하고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라면 이들 베너핏을 2배, 3배로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내가 가진 자산이 없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하나면 제로 포인트고요. 2개 이상이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채를 가지고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는 것은 다 오르기 때문에 내 자산 변화에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물가 상승분보다 절반만 상승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더 아껴서 더 벌어서 자산을 사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무주택 마인드에 갇혀서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더 나아가 1주택 마인드에서도 벗어나서 다주택자 마인드로 미래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바로 무주택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신분임에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경기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권은 또 바뀌기 나름이고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살면서 한두 번 찾아오는 그런 상승장 초입에 여러분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내 인생에서 소비재는 최대한 렌트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유자를 오히려 레버리지 대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시고요. 자산은 최소한 소유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시고 그 자산을 사서 타인에게 렌트하면서 상대를 레버리지 대상으로 활용하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산을 렌트하지 마시고 자산을 렌트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하고요. 내가 정말 막 돈이 쓰고 싶어 죽겠다, 1등 기업들의 지분을 한 주씩 꾸준히 사서 모아가세요. 소비재를 사야지만 우리의 그 소비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유망한 기업, 그리고 나보다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오래 살 증거가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한 주씩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소비 욕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 욕구를 통제할 수단이면 굳이 소비재를 사지 마시고 자산을 사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꾸자사모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꾸자사모 화이팅입니다. 꾸자사모 화이팅! 고맙습니다.